전주시의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번엔 감사 과정에서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소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만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자 지역의 숙박업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경광등을 쓰면 모두 불법입니다. 사칭 범죄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자율방범대에 경광등까지 불법 취급하면 방범대의 범죄 예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예술이 만난 미디어 아트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과 문화의 집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이 불거졌고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주의 한 문화의 집입니다. 최근 경찰이 이곳의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입니다. 다른 문화의 집 관계자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전주문화재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시설을 수사하면서 전주문화재단 간부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확인했고 이 간부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가 경찰에도 미심쩍다 이제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도 조사받고 저희들한테 이제 통지가 와서. 전주문화재단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전주시 감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6건의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또 2억 5천만 원이나 들여 구입한 고가의 피아노를 올해 단 3번밖에 활용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 한 간부가 출연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에 투자해 이사장 등 지휘부 전체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고강도 쇄신 작업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안방지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의 용도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공론화란 국책사업이나 지방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한 민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사기업의 개발 행위에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론화위를 운영할 경우 상업용지 변경 권한을 쥔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겨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민원이 폭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철 의원은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중단해야 하고 전라도는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유 숙박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지역 숙박업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5,600여만 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18만 명으로 나머지 99%가 모두 내국인입니다. 여름에는 외국인 손님들이 꽤 많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80% 이상은 우리나라 국내인이에요. 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공유 숙박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숙박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외국인 손님만 받도록 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대상을 서울 역세권 숙소로 한정하고 영업일 주거 형태 등 각종 규제가 들어 있습니다. 전주를 포함한 지역 숙박업소들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경우 거의 생계가 어려운 현실이죠. 그 제도나마 한옥마을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주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는 163곳. 공유 숙박업소 규제 완화 대안에 줄줄이 제약 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말뿐인 규제 완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신혼부부 감소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출산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혼부부는 3만 8천여 쌍으로 한 해 전보다 2,300여 쌍에 5.8%나 줄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또 신혼부부 가운데 3분의 1은 맞벌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복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죠.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경광등을 사용하면 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장식됐고 차 지붕엔 경광등 그리고 서치라이트까지 달렸습니다. 조금만 멀리서 봐도 경찰 마크와 구분이 힘듭니다.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옷도 계급장도 마치 경찰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밤에 야간에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바로 순찰차로 착각하겠는데 경찰차로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모두 불법입니다. 4년 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처럼 보이는 옷과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방공 활동도 하고 하시는데 그것을 단속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시간을 쪼개 봉사에 나선 자율방범대원들은 불쾌합니다. 사칭 범죄를 막으려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범대원까지 예비 범죄자 취급해 경광등을 못 쓰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토로합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와서 도움도 요청을 하고 또 경광등을 보고 범죄자들이 멈칫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경우도 있고. 자율방범대는 예외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정기국회에서 보류된 탄소소재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오평근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재부는 대통령의 발언은 안중에도 없는 듯 도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탄소산업의 가능성을 고려해 탄소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미디어와 예술이 만난 미디어 아트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티베트 등 오지 사람들의 삶을 담은 사진전도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잡념을 막기 위해 벽을 향해 앉는 면벽처럼 부처가 TV와 마주 앉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찰한다는 진중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 TV 부처입니다. 백남준 이후 우리나라 비디오 아트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박현기의 만다라 시리즈는 물론 현 시대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영상과 설치 작품들까지 미디어 아트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6점이 선보입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그 아날로그 미디어 그리고 20세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그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예술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다양한 미디어 아트의 변천 과정 그리고 흐름 앞으로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전입니다. 탁 트인 대자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맑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가 빛나는 이들. 작가는 10여 년 동안 티베트와 인도 라다크를 오가며 오지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작품마다 절망이라는 삶의 무게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의 온기가 한가득 배어 있습니다. 24번째를 맞은 전주 전통궁의 전국대전 입상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상을 받은 한산동화를 비롯해
금상작, 수팔련, 화훼도 등 모두 2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농가 소득이 4,509만 원으로 경기, 제주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저가격 보장제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를 실시한 이후 농민들의 평균 소득이 늘어 2017년 전국 9위에 불과했던 농가 소득이 지난해 전국 3위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5만 원의 농민 수당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큰 자연재해만 없다면 전북의 농가 소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가 하루 최대 2,909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시군의 급식비와 간식비는 최대 2,000원 안팎이었지만 내년에 정부가 지원 기준액을 올림에 따라 0세에서 2세는 2,150원, 3세에서 5세는 2,909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일부 시군이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시군별로 어린이집 급식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잼버리 홍보와 교육 콘텐츠 제공,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은 도민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에는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9도, 전주 8도, 정읍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내내 대체로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